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취생활 9년째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7년이 되어 가죠. 정말 오래 만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길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질질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초역대급으로 놀라고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가 확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때 소개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혈기가 왕성한 때이다 보니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 싹트고 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면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그림으로 저를 테스트해 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무, 해, 산, 뱀, 울타리 등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다 평균적으로 그려서 평범하게 성향이 나왔는데 제가 뱀이 서 있는 걸로 그리니까 뱀은 성을 뜻한다고 하면서 너는 뱀 머리가 꼿꼿하게 서 있네. 욕구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으니 말이죠. 저희는 하루에 2번, 3번을 할 정도로 어느 날은 남자친구에게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계속 붙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진급할 시기가 되니 야근도 정말 잦을 정도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잘 못 보기도 했고요. 그때는 남자친구보다 동기들 중 제일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기도 했죠. 한참 바쁠 때 남자친구는 보고 싶다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집이 특별하게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하지는 않았고 평범하지만 가족들에게 짐되는 게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야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나고 오라고 하는데 왜 함부로 가 있냐며 오늘도 많이 늦는다고 바쁜 거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너 바람났어? 요즘 왜 그렇게 피하는 건데? 만나자고 하면 맨날 바쁘다고 하냐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겠죠. 본인은 단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니 본인은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는 우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오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단지 나를 밤에만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지만 자꾸 저런 말을 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을 가니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났지만 제가 배고플까봐 야식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씻고 나오니 남자친구가 마사지도 해주니 아까는 정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시비 거는 말투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 말을 다 이해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제가 못하는 일 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한없이 천사인데 밤만 되면 사람이 변하니 제가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기 시작해서 제가 진짜 오늘은 그냥 잠 좀 자. 진짜로 피곤하다고 하니까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순간 아까의 감동은 사라지고 손을 팍 쳐냈죠. 아니 내가 피곤하다고 하잖아. 근데 자꾸 왜 그래?
내 의견은 존중 안 하고 또 욕구 채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는 진짜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본인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자버렸고 출근을 하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시준이 오빠 자존심 상했겠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한다더라. 그래? 아, 근데 어제는 진짜 피곤했었어. 물론 요즘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날 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쉬엄쉬엄 해라. 어차피 이번 진급 너가 유력하다는데? 야, 유력하다고 해서 처음 모습보다 해이해지면 그게 되겠어?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또 어렵게 들어와서 어설프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가버리니 너무 야속하고 괜히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나서 저는 진급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회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가 또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나간 다음 날 친구랑 이야기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풀어지고 바쁜 일이 끝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남자친구 혼자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건 서로 불이 붙어야 좋은 건데 혼자 날리니까 이제 몸에서 받쳐주지를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 진행할 때 아픈 거요. 그런 거 반복이 되면 저는 아파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면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고 아파서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계속 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요구만 아니면 다른 거는 다툴 일이 없는데 정말 살다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싸움이 일어날 줄이야. 저 같은 분 있나요? 온갖 말들로 저를 원하는데 부정이 안 되겠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집으로 피신을 갔죠.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에 제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니 남자친구 힘 좋다고 하면서 부럽다고 놀리는데 진짜 꼴배기 싫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도중에 방귀를 뀌던지 아니면 아파하면서 기절한 척하라고요. 솔직히 방구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기절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속이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왔고 친구가 후기를 알려달라는 말을 뒤로 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만났을 때부터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지? 병원 가볼까? 많이 아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아니면 그날 다가온 거 아니야? 아닌데. 아직 한참 남았지.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제게 좀 어떠냐면서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잘 것 같더니 또 스물스물 거리더군요. 오냐, 오늘이 날이다, 잘 걸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창 오르고 있을 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절한 척 했어요. 남자친구가 불을 켜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 옷을 입히고 본인 옷을 입고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구급차가 오는 거에 맞춰 살짝 정신이 든 척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너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컨디션은 존중 안 해? 라고 소리를 쳤어요. 구급대원님들도 듣고 상황이 남자친구가 창피해 할 만했지만 여자 구급대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죠.
응급실에 가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좀 하시긴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센스 있으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심각해서 나중에 임신이라도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보호자님.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빨리 결혼하자. 나 이제 그런 걸로 투정 안 부릴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나 너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해. 너무. 7년이 되는 지금도 처음 하는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결혼해도 이런 걸로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번 계기로 남자친구 성격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았고, 친구에게 후기를 말해주니 깔깔거리면서 나중에는 너가 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며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고 고맙다고 했네요. 이제는 예비 신랑이죠. 그 일이 있고 그 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돼지 2마리를 뒀는데 돼지가 마주보고 있으면 오늘은 가능, 2마리 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오늘은 불가능으로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밝히는 남자친구 혼꾸녕을 내줬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이제 평생 저만의 비밀로 간직해야겠죠? 저에게는 8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저에게 반했다면서 쫓아다녔던 친구였어요. 나이는 동갑입니다. 사실 대학교도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의 학교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다들 부러워하고 꽤 괜찮다고 여기고 선망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제가 좋다며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사귀었어요. 얘가 키가 크지도 않고 약간 외동아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귀염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눈이 삐어도 한참이나 삐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애기 같은 페이스인 남자애가 뭐가 좋다고. 사귄 게 후회 막심이에요. 앞서도 말했듯이 말짱하게 곱상한 남자가 저한테 반했다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에 홀리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범생이었던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지라 대학 입학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저 신기했던 기분이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철이 없어서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는 전라도 사투리로 약간 졸갑스럽다? 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주변머리가 없긴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고 말도 많고 또 가벼워서 사람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참 해맑더라고요. 그냥 소녀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고 그런 모습이 좋았고 편했었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았던 캠퍼스 커플이라 후배들도 다들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캠퍼스 커플 롤모델이 되고픈 욕심이 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다른 사람과는 일체 교제도 한번 못 해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뒤늦게 후회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남자친구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에 꼴이 날 것으로서 생각할 만큼 항상 붙어 다녔어요. 저에게도 다정했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진 않았어요. 만남 횟수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요.
결혼 말도 구체적으로 오갔고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고 전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주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야, 놀라지 마라. 세상에 내가 있잖아. 하객 알바를 하러 여기 왔는데 학생 때 네 남친이 신랑이었어. 분명히 네 남친이 맞아. 얼굴도 이름도 똑같더라고. 너 헤어졌어?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나 웃기려고 전화한 거지? 장난도 그럴싸하게 쳐. 그런 걸로 내가 놀라 자빠질 줄 아니? 어쩌냐기도 통화하고 톡도 날리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니? 했더니 자기도 분명히 저에게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말은 못 들어서 자기 눈을 의심했는데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객 알바하고 있는 중에 신랑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고 신부도 찍어서 보내줬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인가? 남친이 할 짓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나를 놀리려고 친구들 모아놓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말한 예식장은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고 제보를 한 친구는 신부 측 하객 알바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분명 같이 알던 친구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줄 테니까 모를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톡으로 땡땡이 결혼한다며 라고 보냈더니 응 이라고 하길래 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근데 너네들 일은 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어서 또 다른 남친의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맞더라고요. 남친이 당분간 저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결혼 말은 일절 꺼내지도 말라고 했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남친이 헤어진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헤어진 적이 없다면서 화를 내니까 엄청 불편해하면서 끊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2판 4판이었어요. 캠퍼스 커플로 알려진 마당에 저 혼자 우스운 꼴이 될 뻔하니 제가 친구들 후배들에게 다 알렸어요. 제보해준 친구가 본인 인스타에 남친 동영상 다 퍼뜨렸고 함께 식장 들어가자고 했고 성공했죠. 그때까지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하객 알바로 예식장에 있는 제 친구는 곧 결혼식이 시작한다면서 어쩔 거냐고 물어봤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에 쫓아가겠다고 했었죠. 남자친구 결혼식을 축하하러 달려서 갔는데 이미 식은 진행이 되었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향해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놀라서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저를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화장까지 떡칠해 놓은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다가 허리춤을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신랑 친구 측에서 서 있던 남친들의 친구들도 다 제가 잘 알던 인간들이었어요. 저를 말리려고 하자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도 다 짰니? 연락해주지도 않고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너네들도 다 알고 온 거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며 함부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끌려나오는 남친의 눈치만 살폈어요. 저는 정말 평소에도 여리여리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세게 나서니까 사람이 달라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신부 측 말리는 사람이고 남친의 부모님이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나랑 8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통화하고 톡도 날리던 인간이 나 몰래 결혼식을 해? 야, 네가 인간이냐? 남친의 부모님이 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무슨 짓이요? 이건 무슨 경우 없는 짓인데?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다음 타임 예식 순서를 기다린 하객들도 보고 아주 그런 구경거리도 없었죠. 저와 남친이 사귀었다는 사실을 남친의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를 탓하진 않았고 오히려 저를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들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야, 너 감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놓고 몰래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 저 여자 누구야? 너 이제까지 날 갖고 놀았어?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다들 남친 탓을 했는데 그놈은 그냥 도망치려고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친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야. 얼른 그 손 놓지 못해? 네, 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또 제 뺨 때리면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놈은 사기꾼이에요. 여기 아줌마도 사기꾼이에요. 다 공모자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신부도 이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걸 거예요. 저랑 함께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봐요.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객들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신부 쪽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친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창피해서 피했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시킨 대로 경찰에 혼인 빙자 사기죄로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도 내막을 알고 나자 저를 오히려 도왔어요. 아마도 잘 달래서 적당히 보낼 참이었던 거죠. 남친의 친구들 모두가 남친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물론 남친은 결혼식을 참석한 걸 미안하게는 생각했던 거죠. 물론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결혼하게 되었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동했지만 저는 미친 듯이 남친의 와이셔츠 목 부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반쯤 포기한 상태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차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도저히 민망스럽다고 도망가고 남친 어머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뒤늦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온 저희 부모님이 마침 그때 도착해서 그 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와중에 또 남친 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세상에 세상에 착한 줄만 알았더만 이런 막 나가는 애였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남의 결혼식을 파투낸 거 다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로 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고 자빠졌냐고 난리였어요. 예식장 관계자가 다가와서 다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발 자리를 비키던지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신부 쪽 사람들을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별일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남친을 고소를 했고 그동안 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 다 제출하고 통화 기록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친이 제대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버리 남친이 나 말고 아주 예쁜 애가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뿅 가버린 거였죠. 나한테 말도 못하고 주저하다가 계속 양다리를 걸친 거였죠. 결혼식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제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참 연기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이면 그러지 못할 텐데요. 아마도 남친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이나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남친을 8년을 사귀었는데도 저런 인간인 줄도 몰랐던 것처럼 남친도 저를 착한 성격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쁜 신부만 전과가 없었을 뿐이지 부모라고 했던 인간도 전과 사기범이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수배가 되었어요. 신혼 살림을 차리는 돈도 다 남친 카드로 썼더라고요. 결혼 예물도 남친은 다이아를 넘겨주고 가짜 다이아를 받았고요. 사기를 당해서 넘어간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참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더 크게 한 몫을 당하라고 참았다가 움직이는 건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친 부모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친도 체포돼서 덜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참 염치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네가 봐달라고 해서 봐줄 게 되냐? 각오 단단히 하고 난 고소 취하해줄 생각 전혀 없거든. 너 같은 인간들 조심하라고 학교에다가 대자보 크게 붙여놓고 캠퍼스 커플들 조심해서 사귀라고 할 거야. 내가 여기서 끝낼 줄 안다면 오산이다. 그렇지만 남친이 저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금전적으로 뜯어간 돈이나 제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봤자 미미한 거라서 선물 주고받은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로 혼주를 내줬으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내 덕에 꽃뱀에게 걸려서 사기 결혼까지 안 가고 더 큰 화를 막아줬으니 남친은 저에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남친 직장에도 소문이 다 퍼져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고 들었어요. 알다가도 모를 속이 사람의 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알 길이 없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내 것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보고 단속을 잘합시다.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분하지만 막상 말할 곳이 없어서 평소 자주 들어온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제발 조언이든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내 살다 이런 정신 나간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 했던 내가 제일 등신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시어머니, 아니 이제 그 아줌마의 요구에도 처음에는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지요. 원체 자주 아프시고 자주 병원도 다니셔서 몸이 허약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하니 정덕껏 하겠거니 했는데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나 봅니다. 그 어이없는 모자가. 조건 하시는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누가 더 손해인지. 병든 홀어머니에다가 줄줄이 동생만 내신 장남에다가 모은 재산 글쎄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빼면 그게 전부일까요? 한 4천? 직업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하지만 벌면 뭐합니까? 씀씀이가 지랄 맞는데 말이죠. 아, 그 씀씀이의 주범은 지 엄마랑 지 동생들입니다.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들 카드로. 그거 다 빚입니다, 이 사람들아. 그리고 남자 나이는 올해 33살입니다. 제 스펙을 말할게요. 일단 출가 외인된 대기업 다니는 남동생과 연금으로 여행 즐기시는 부모님과 제 이름으로 산 빌라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셨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월급은 세금 제하면 210만원 정도 받네요. 이 세상 평균이라며 살고 있고 남자와 비교해서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저 남자보다 딸리는 건 내가 4살이나 많은 37살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남자랑 사귀었냐고요? 듬직했습니다. 저런 정신나간 집안인 줄 모르고 처음엔 다정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그냥 사람 하나 착하면 된 거지 뭐 하고 했던 거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걱정 있으면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라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곧 나아지겠지 했지요. 진짜 그것만 봤습니다. 외모, 집안, 조건, 학벌 다 무시하고 사람만 보자 싶었는데 조건 왜 그게 중요한지 알겠더군요. 볼 건 봐야겠구나. 길게 말하면 너무 길어서 쓰다가 빡침에 쓰나미가 올 것 같아서 다 스킵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연애 6개월 하고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그때 왜 그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서두른 시점이 저에게 빌라 한 채 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 빌라는 제가 어릴 때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산 거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고 제 담보입니다. 일종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요. 물론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올 필요는 없죠. 서로의 능력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근데 그 코딱지만한 28평의 빌라가 그리도 탐이 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집 이야기를 하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왜 그 빌라를 처분해서 자기들 집 사는데 보태야 하나요?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 둘의 결혼에 왜 가족들 생계까지 신경 써야 하며 제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빌라를 팔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저렇게 당연하게 하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난 직장생활도 계속 할 거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하면 분가한다 생각하신다. 나도 그게 편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내 생활이 줄어들고 쉬는 것도 눈치 보인다 라고 하니까 그 남자 말이 자기 엄마는 다르다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죠. 그건 1차원적인 시각에서 볼 때만요. 다르던 같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전부터 자기 가족은 엄청 실이 챙기는 남자였어요.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편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허리 좋으신 분한테 어떻게 제가 집안 살림을 맡기겠어요? 그럼 당연히 시작부터 제가 살림 다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분가는 하는 대신에 자기 집 근처에 집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 물론 제 빌라를 처분해서요. 티격태격하는 와중에도 그 남자의 변하지 않는 굳건한 주장 하나는 제 빌라를 처분해서 나눠 갖는 거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정색을 하는 날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 아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게 더 괘씸합니다. 오히려 저를 효심은 기대할 수 없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도 더 황당합니다. 내 월급날은 어찌하시고는 물론 그놈한테 물어보고 대답해줬겠지만요. 쇠고기가 먹고 싶다는 둥, 회가 먹고 싶다는 둥. 네, 드시고 싶으시면 아드님한테 사달라고 하시면 될 터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집 아드님도 우리 집에 먹을 거 하나 사온 적이 없는데요? 말끝마다 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드님이 착하셔서 나이 많은 나랑 결혼한다고요? 그닥 아드님도 적은 나이는 아니신데 자꾸 나이 이야기 하시나요? 저는 나이 많아서 돈이라도 모았지요. 적은 나이 아닌 아드님은 집 살 돈도 없잖아요. 드라마에서 잘난 아들 내세워 장사하는 거 봤어도 연하 아들 앞세워 장사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설득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고쳐지겠어요? 60평생을 저리 사셨는데 그렇게 착한 아들 좋은 선짜리 들어오면 장가 보내시고요. 저는 그냥 노처녀로 살랍니다. 결혼도 서두를 생각도 없었고 고작 6개월 만나고 나이에 떠밀려서 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는데 그 빌라가 그리 탐나셨어요? 무슨 거지 신보십니까? 그리고 막내 아가씨 판 잘 보시죠? 나 만날 때마다 판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 꼭 좀 보세요. 이거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이가 27살을 드셨으면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 오빠 새벽부터 나가서 밤 9시에 퇴근해서 번 돈 네 유흥비에 보태라고 버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 옷장이랑 가방이 그리 탐나면 네가 제발 벌어서 살아.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지마. 내 물건 난 친한 친구하고도 같이 안 써. 너네 엄마 닮아서 거지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단비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서 언니는 예단비 얼마 생각하세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니? 얼마 떨어질까 보고 네 사고 싶은 옷 사게? 정신 좀 차려라. 지잡대 나와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럼 네 스펙을 쌓아서 공장이라도 좀 취직해라. 그리고 며칠 전에 나한테 문자로 나이 많은 거 데리고 살까 했더니 개념 없고 버릇없다는 아주머니? 데리고 안 살아주셔도 되세요. 데리고 살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너무 크게 착각하시네요. 자주 입원하는 병원에 간호사가 그리 아드님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요. 그게 예비 신부 앞에서 웃으면서 할 소리신지 모르겠지만요. 네, 꼭 그분이랑 결혼시키시고 더 이상 우리 착한 부모님과 저 호구로 보지 마세요. 사람 좋아서 쓴소리 못하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히 여겨서 하나 줄 거 2개 줬고 마냥 이쁘다 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더 이상 부모님께 불효하기 싫어서 이 결혼 파토를 냅니다. 나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33살 아들이랑 오래오래 피 빨아 드시면서 사세요. 다 쓰고 나니 속은 후련하네요. 내일부터 노처녀로 살아보렵니다. 당당하게 보란듯이. 후기입니다. 오래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댓글 읽다가 스르륵 잠들었는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니 그 아주머니 문자가 왔네요. 또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실까 싶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 욕이라도 쓰여 있으면 이판사판이다 싶은 맘에 확인했더니 그럼 그렇지 뭘 기대한 건지 내가. 문자 내용입니다. 땡땡한테 이야기 들었다. 내가 집해오라고 떠민 적도 없고 아들이 내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 속 좁게 그러냐. 네가 누나면 이해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꼴랑 집 하나 가지고 그 유세 떨 줄은 몰랐구나.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그런 대접 받았다 생각하니 나도 널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 나이에 시집은 갈지 의문이구나. 성격이 그렇게 드세니 이젠 그것도 우리 할 바 아니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비도 아깝고 해서 그냥 답 안 했습니다. 전 아쉬울 거 없는 입장인데 굳이 뭐하러 입 아프게 전화하고 손가락 아프게 문자를 할까요? 꼴랑 집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유세라. 그럼 아주머니는 33살 아드님 가지고 유세 안 떠셨나요?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사는 거 아니세요. 엄마는 자초지종 이야기 다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겠지. 끝낸 거 네가 후회 안 하면 된 거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아주머니 정말 나쁘세요. 댁 아드님도 귀하고 37살 노처녀인 나는 똥밭에 굴러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네, 노처녀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압니다. 어제 작은아버지랑 약주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집 둘째 아드님, 그러니까 전 남친 동생이 32살인데요. 저희 작은아버지 회사에 취직자리 알아봐달라고 해서 정말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지만 자립할 수 있게 도움드렸었죠. 그것도 남친이 정말 애걸복걸 부탁을 해서 작은아빠한테 염치불구하고 부탁했더랬죠. 근데 한 달도 다 못 채우고 그만두면서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가불해간 80만원. 그건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둘째 동생은 지방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둔 이유는 일이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었지 가불까지 해놓고 말도 없이 안 나온 건 무슨 경우인지 소개를 받고 회사를 들어갔으면 제대로 마무리라도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경우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핑계를 댈지 눈에 선한데 어차피 다 깨진 마당에 저희도 받아야 할 돈 있으면 다 받고 정산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작은아빠는 그냥 불우이웃 돈 는다고 치지 뭐 하는데 우리 가족들 왜 이렇게 다 호구죠? 받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증빙자료 떼고 내용증명서 보내서 받을 겁니다. 아줌마, 저 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물인 줄 몰랐죠. 물론 사람이 돈이 없어 살면 거지근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놓고 당연한 듯 여기는 것도 인성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지요? 사람답게 살고 있었고 사람 대접받고 살았는데 당신네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그냥 착한 거 버리고 싸가지로 대해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나한테 연락 좀 하지 말고 너 그동안에 서로의 정을 봐서 매몰차게는 안 하겠다만 이런 식으로 너네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문자 오게 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해서 물질적으로 너네 집에 들어간 내 돈 쪼잔하리만큼 계산까지 다 해서 다 돌려받고 싶으니까 적당히 하자. 판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분명 이 글을 보겠지? 그래, 바로 너 얘기야. 그리고 고맙다. 지옥에서 나오게 해줘서. 제 결정에 같이 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너무 동감돼서 로그인하네요. 거지근성은 어쩔 수 없는 듯. 자기네 집에 갈 땐 자기네 집에 가니까 내가 선물하고 음식 대접해야 하고 우리 집에 갈 땐 우리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밥 사라는 미친놈도 있더라고요. 겨우 아들 하나 있는 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세상 천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아들 팔아서 살림살이에 보태면 하면서 없는 집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개념이 없네요. 세탁기, 청소기 얻어오고 그 집 엄마는 그 세탁기를 모시고 살고 아이고 구질구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받아온 건지도 모르면서 효자라고 거지들은 절대 자기가 거지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37살이면 아직 젊습니다. 인생 끝날 뻔했네요. 님이 남편 복이 있어 저 인간들하고 끝난 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 다 보상받길 바랄게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살포시 눌러주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